저는 결혼하고 나서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셨거든요.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좋은 시어머니 만났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돈은 저를 도와주기 위한 돈이 아니라 제 선택권을 조금씩 가져가기 위한 돈이었다는 걸요. 결혼 전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외동아들 키운 어머니들은 아들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수 있어. 그래서 걱정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봐 주셨고, 불편하지 않게 계속 챙겨주셨습니다. 처음 식사를 하던 날에도 제 앞에 반찬을 놓아주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긴장하지 마. 나는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정말 좋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한결같았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 직접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셨고, 제가 힘들다고 하면 항상 제 편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아?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그때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시어머니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친정 엄마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참 좋아 보이더라. 잘 지내.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저희 부부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월급 하나로 세 식구가 생활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계속 늘어났고, 저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너희 요즘 힘들지?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왜 목소리가 힘이 없어? 엄마 눈에는 다 보여. 며칠 뒤였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통장을 확인했는데 2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내신 거야.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받자. 엄마가 우리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큰 돈인데요. 저희 괜찮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뭐가 어렵니? 나중에 갚으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마음이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달 같은 날이면 어김없이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생활은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조금 더 먹을 수 있었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도 부담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보답은 무슨? 그냥 우리 가족끼리 잘 지내면 되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이 옷을 샀을 때였습니다. 제가 예쁜 옷을 하나 골라서 입혔는데 시어머니가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옷 얼마 줬니? 3만 원 정도요. 3만 원? 요즘 애들 옷이 그렇게 비싸니?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도 예뻐서 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조금 아깝다. 그 돈이면 아이 먹을 거 하나 더 좋은 거 사줄 수 있잖아. 그때는 그냥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집을 구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싶은 동네를 이야기했는데 시어머니가 바로 반대하셨습니다. 거기는 안 돼. 왜요, 어머니? 엄마가 알아본 곳이 있어. 거기가 훨씬 좋아. 남편은 바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아봤으면 거기가 낫겠지.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가 추천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겠지. 그리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고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가방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거 새로 샀어? 응, 그냥 하나 필요해서 샀어. 얼마야? 30만 원 정도? 남편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가방 얼마 주고 샀니?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30만 원 정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30만 원. 그 돈이면 아이한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따로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도 생각을 해야지. 엄마가 너희한테 매달 얼마씩 보내는지는 알고 있잖니. 그 순간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던 그 돈이 조금씩 제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걸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조심하게 됐습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어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걸 알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외식을 하려고 해도, 옷을 사려고 해도, 심지어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을 살 때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돈이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몇 번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는 조금씩 우리 힘으로 살아보는 게 어떨까? 남편은 의외라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우리 둘이 결정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엄마가 우리 도와주는 게 싫다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럼 왜?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끔 우리가 어머니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사는 것처럼 느껴져. 그 말을 들은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엄만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도움을 부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제 손으로 결정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과의 사이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도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남편에게 불만을 말하는 것조차 조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같은 말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냥 조금 맞춰주면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문제였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거리도 가까웠고, 선생님들도 좋아 보였고, 무엇보다 아이가 적응하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거의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알게 되셨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 어린이집 알아봤다며? 네, 어머니. 집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거기는 안 돼. 네? 엄마가 알아본 곳이 있어. 거기가 훨씬 좋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아이가 다닐 곳이라서 저희가 직접 보고 결정하고 싶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지금 엄마 말이 싫다는 거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제 속마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도 잊은 적 없어요. 그런데 돈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 삶까지 어머니가 결정하시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 삶을 결정했다고 그러니? 나는 그냥 너희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요즘 며느리들은 참 어렵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사함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오늘 어머니랑 조금 다퉜어. 남편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또 왜? 또? 그 말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어머니랑 싸우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우리 부부가 우리 선택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네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시어머니와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과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매달 들어오던 2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날짜가 늦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저보다 남편이 더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이번 달에는 안 보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돈이 끊긴 것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한번 가서 이야기하자.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 네가 조금 풀어줘. 내가? 엄마 서운하게 한 거 있잖아.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나는 우리 가족이 돈 없이도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정말 현실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지가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었는지.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갑자기 빠듯해졌고 예전처럼 여유롭게 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 없이 우리 가족의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니?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몰랐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생각을 많이 해봤다. 처음에는 네가 엄마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냥 너희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예전에 똑같았더라.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어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자신의 선택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자식한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힘든 자식 있으면 내가 도와줘야겠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상대의 선택까지 가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는 네가 고마워할 거라고만 생각했지.
네가 답답해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저도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삶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관계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매달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누군가가 많이 해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선택을 존중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큰돈을 도와줬다면 그만큼 자식의 삶에 의견을 낼 권리가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리 많은 도움을 줬어도 결정권은 끝까지 자식에게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